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64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보입니다. 네, 포대입니다. 네. 그동안에 일주일 동안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올림포스에서 나온 렌즈 두 개를 또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휴가 때 4D가 60mm 매크로 렌즈하고 올림푸스에서 나온 그 다음에 7에 14mm 광각 줌 렌즈, 그 다음에 40에 150 망원 줌 렌즈를 갖다가 일주일 정도 사용해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저번 주에는 60mm 매크로 렌즈 밝기 2.8짜리 렌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오늘은 줌 렌즈 7에 14하고 4에 150 풀프레임 환상 가구라 하면은 1428, 그 다음에 80에 300 둘 다 밝기는 f2.8로 이렇게 뭐랄까 스펙 자체는 굉장히 좋은 렌즈들이다. 그 다음에 뭐 성능도 어떤지는 이제 4D가 써본 느낌, 그 다음에 제가 써본 느낌, 그 다음에 전반적인 내용들, 그 다음에 만듦새들 이런 것들 한번 간단하게 한번 둘러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4D 일주일 동안 잘 살았어? 잘 오늘 살았어. 7에 14mm 렌즈부터 좀 써볼까? 써보는데 글 쓰는 게 아니라 방송이니까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어때 이거 써보니까? 좋아. 아니야. 좋아. 말이 필요 없어. 뭐가 말이 필요 없어. 구체적으로 좋아.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거 7에 14 음, 렌즈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보면 수평으로 좀 보시면은 렌즈가 볼록 튀어나와 있죠. 거의. 필터를 못 걸어 이거. 이거 필터 못 걸어. 앞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니콘에서 비슷한 화각이 있지. 1224 이렇게. 렌즈. 예. 그것도 이렇게 생겼어. 이거에 딱 2배만 해 크기가. 내가 갖고 있잖아. 근데 기술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혹시 이거 왜 그런가 나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초광각 쪽에서는 이제 앞에 렌즈들이 볼록하게 대체적으로 튀어나오더라고. 그러니까 써보니까 어떤 거 같아? 화각적으로는 이게 풀프레임 화각으로 풀프레임에 1428이죠. 14mm에서 28mm. 1428mm니까 모든 광각을 포괄을 하네 진짜. 거의 다. 광각계열이 그치. 만약에 1435까지 만약에 됐으면 거의 뭐 광각계를 다 포괄한다고 봐도 근데 뭐 상관이 없는데 35mm는 뭐 표준 화각에 비슷한 거니까 그렇다 치고 1428이에요. 1428이고 밝기는 전 줌 영역에서 2.8 고정 밝기를 2.8이고 보이고 2.8부터 사실 뭐 2.8이나 최고 저기 20이나 이런 건 뭐 쓸 필요가 없는 조리개지만 한번 열구도 다 해보고 어차피 테스트니까 전부 다 해봤어요. 근데 뭐 제일 많이 저 효과를 보는 건 역시 이제 f 5.6, 81 뭐 요 급이지. 그 뭐 어느 렌즈나 마찬가지인데 광각 렌즈 광각계 줌 렌즈 치고 굉장히 이거는 잘 이게 나와요. 굉장히 잘 나오고 가격이 후덜덜하겠네요. 아니 뭐 100몇십만 원 정도 할 거야 이건 아직 네.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뭐 니콘 캐논 쪽보다는 좀 싸지? 싸지. 그럼 싸지. 한 반값 좀 정도라고 쌀 거예요. 보면 돼. 싸고 바디가 이제 반이니까 그 이미지 프레임. 그게 이미지 센서가 절반이지. 반이니까 요게 7에서 14mm니까 곱하기 2를 하시면 돼요. 계산하실 때. 그러면 7, 14에서 28mm. 근데 써본 광각계 줌 렌즈 중에 뭐 최고다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거의 최고 하고 이렇게 그 어떤 게 최고였다라는 그 저기 브랜드는 제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써본 뭐 다른 기종 중에 이제 제가 개인적인 느낌에 최고 이거 최고 같다라는 느낌을 받은 브랜드가 있겠죠. 근데 그거에 거의 그 버금가요. 버금가고 60mm 저번에 매크로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솔직히 올림푸스가 지명도 면에서나 제가 써본 지도 하루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발전을 했는지 또 어떻게 이거를 매무새를 만들어서 설계를 했는지 제가 지식이 좀 없었던 게 솔직히 있었는데 오랜만에 이걸 써본 것이고 참 많이 놀랐어요. 저번에 60mm 매크로도 그렇고
요번에 그 줌 렌즈 지금 2개 쓴 것도 그러고 굉장히 잘 만들었다 한마디로. 지금 이제 효과가. 얘기를 이제 하면은 내가 이제 메커니즘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런 거야. 음. 지금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렌즈 중에 가장 탑급은 뭐냐 하면 프로라고 붙는 렌즈들이 있어. 음. 프로라고 붙는 렌즈가 뭐 7에 14, 45, 150, 그 다음에 40, 150, 그 다음에 1240, 그 다음에 가장 최근에 나온 거는 아마 12, 100인가? 그런 렌즈들이 프로라는 명칭으로 붙는데, 이거는 올림푸스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렌즈들이야. 그래갖고 보통의 스펙들이 굉장히 화려해. 뭐 2D 렌즈 뭐에다가 2D 렌즈인데 비구면을 똑같고 비구면 2D 렌즈를 또 넣는다거나 뭐 여러 가지 뭐 렌즈들 뭐 슈퍼 2D 렌즈가 들어간다거나 그리고 스펙들이 굉장히 화려해 갖고 우리가 일반적인 수차 그러니까 아주 미세한 수차 제수차까지도 대체적으로 잡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한 거고 또 하나는 올림푸스 카메라의 마이크로 포서드라는 거는 누누이 내가 말을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면서 새롭게 디자인된 크기거든 화면이고 그러다 보니까 렌즈도 처음부터 필름용 렌즈를 갖다 쓴 게 아니라 디지털 전용 렌즈들로 설계가 다 돼버린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에 최적화된 렌즈들이 지금 생산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고 또 다음에 또 하나는 아니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들 뭐 블로그나 이런 얘기들을 보면은 뭐 이게 올림푸스는 그냥 카메라 회사가 아니라 광학 회사라서 렌즈의 해상력이 뭐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뭐 다른 회사들도 광학 회사야. 광학 회사고 각각의 항상 내가 하는 얘기들은 뭐냐면 각각의 항상 특성이 다른 거지 어느 게 좋다 나쁘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하는 시점에서는 내가 일전에 디지털 카메라는 디지털 전용 렌즈 고화소일 때 디지털 전용 렌즈를 사용하는 게 좋다. 그건 즉 이미지 센서에 맞춰갖고 새롭게 설계되고 새롭게 코팅된 렌즈들 그걸 우리가 디지털 전용 렌즈라고 새로운 용어들로 쓰고 있지만 그렇게 새로 설계된 렌즈를 쓰는 것들이 여러 가지 면으로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지금 현재 올림푸스에서 나오고 있는 렌즈들은 이미 디지털 전용 렌즈였고 그 디지털 전용 렌즈에서도 프로라고 붙은 렌즈들은 정말로 방적 기능부터 시작해갖고 성능이라든가 뭐 렌즈의 수차를 제거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 그래서 만든 매무새가 튼튼하거나 그런 것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로 다 보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고 그 중에서 7에 14mm 렌즈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포드가 얘기한 대로 14부터 28mm까지를 줌 범위를 화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가 예전에 광각 쓸 때는 끼케야 20mm 정도였거든.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 17mm, 16mm, 14mm 이렇게 막 내려가. 이게 내려가고 굉장히 극단적인 광각을 하는데 내가 묘사적인 특정으로 본다면은 이 7에 14, 즉 다시 말하면 14에서 우리는 항상 그 풀프레임으로 환산해 갖고 하는 게 이해가 빠르니까 사람들한테 14에서 28mm 화각 정도다. 그렇다면 28mm, 24mm까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쓰는데 크게 부담이 없지만 20mm 밑에 쪽의 화각들은 묘사를 하고 또 하나 프레이밍을 하고 이런 파인더에서 프레이밍을 할 때 그냥 단순하게 넓게만 찍겠다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 벙벙한 사진이 찍혀갖고 의외로 몇 시간 찍다 보면 재미없는 사진들로 꽉 차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광각 쪽에는 원근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표현해 주느냐 그런 작화 의도에 의해서 사진의 표현법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보고 또 하나 이제 렌즈의 특성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하고 고민해 봐야 될 거는 이게 굉장히 풀프레임 기준 14mm에서 28mm의 화각을 포함하는 초광각 렌즈 줌인데 그 넓은 것들 우리가 이제 초광각으로 내려갈수록 28, 뭐 24, 20mm 밑에 16, 14mm 이렇게 광각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수차들의 영향이 많이 오거든. 특히나 이제 광각 쪽에서는 이제 왜곡 수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 7에 14mm 이 올림푸스의 광각 렌즈는 설계도 그렇고 만든 것도 최선을 다해서 만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곡 수차라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래갖고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판단을 할 때 좀 봐야 줘야 될 게 있어. 왜곡 수차라는 것은 배가 밖으로 부를 거냐 안으로 들어갈 거냐.
이제 내가 이제 재밌게 얘기하려고 그렇게 한 거고, 그다음에 퍼스펙티브, 원근감, 퍼스펙티브하고 외국 수차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된다. 관광 렌즈에서 사람들이 보면 이거 굉장히 외국 수차가 많다. 그런다고 얘기할 때 그냥 건물이 자빠진다. 그거는 퍼스펙티브야. 외국 수차가 아니지. 외국 수차라는 것은 이제 직선으로 된 건물을 코너에다 놓거나, 코너에다 예를 들어서 아주 쉬운 건 놓고 찍었을 때 이 직선이 직선으로 나와야 되는데 직선이 이렇게 수통형으로 휜다거나, 그 반대로 메럴 디스토션이라 했고 안쪽으로 들어간다라거나, 그런 것들이 우리는 외국 수차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들고 찍었더니 옆에 건물이 이렇게 쓰러져. 이거는 우리가 외국 수차라고 그러지 않고 이거는 퍼스펙티브가 강하다. 이건 모든 관광 렌즈에서 나오는 특성이거든. 그래서 이거 뭐 어떤 사람이 이제 블로그에다가 쓴 거예요. 7회14 올림픽 7회14 다 좋은데 외국 수차가 너무 심하다. 근데 내가 볼 때는 그건 외국 수차가 아니라 퍼스펙티브에 의한 원근감의 과장이 된 거다. 그래서 그거는 렌즈의 수차의 영향이 아니다.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이 렌즈도 굉장히 외국 수차라든가 이런 수차, 전반적인 수차를 양호하게 잡고 있다. 중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밝기가 2.8이다. 굉장히 고급 렌즈이면서 수차가 정확히 잡혀 있어갖고 금액도 어느 정도 가겠지. 100 얼마 정도 내가 하는 거로 아는데 나는 이 금액 정도면은 사실은 이 정도의 스펙 렌즈를 우리가 예전에는 감히 생각도 못했던 렌즈야. 우리 예전에 그러니까 뭐 메이커에서 뭐 13mm 2.8짜리 렌즈도 지금 있었잖아. 예를 들어서 뭐 1635나 1640 뭐 그렇지. 타 기종 렌즈 캐논이나 이런 데서 새 나고 거 니콘에서 얼마급 나오지. 하나? 이거보다 비싸. 100 몇십 하나? 어, 100 거의 200만 원 육박한다고 그 봐야지. 나도 정도야? 가격은 잘 몰라. 얘들이 지금 싼 거야 지금 올림푸스가. 근데 싸겠지. 만든 매물세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내가 나의 웬만큼에서 렌즈 칭찬을 잘 안 하잖아. 잘 안 하는데 이거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돌덩이 모르겠는데 같이 잘 이게 만들었어. 단단해. 음, 렌즈가 음. 꼭 그 똑같진 않은데 약간 라이카 라이카 그리고 좀 굉장히 작아. 만진 느낌이 나고 이게 굉장히 작은데 굉장히 단단하고. 내가 이것도 쓰지만은 이거랑 니콘에서 24 렌즈를 내가 갖고 있잖아. 응, 딱 크기가 이거 2배만 해.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크지. 니콘 예, DF에다 24를 꽂아갖고 이렇게 딱 찍는 거 하고 얘를 내가 갖고 있는 그 마크 2 EM1 마크 2에다 딱 꽂아갖고 쓸 때하고 느낌이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 완전히 뭐 이렇게 뭐 콤팩트한데 성능은 뭐 성능 상당히 진짜 좋아. 좋아요. 그래갖고 이거를 굳이 1424랑 비교한다 봤을 때 나는 뭐 1424도 니콘에서 굉장히 유명한 렌즈거든. 굉장히 그것도 유명한 렌즈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얘가 그럼 성능이 못하냐? 아니. 결코 그러니까 그러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뭐 더 좋다 이런 건 더 아니고 좋다, 결코 나쁘다, 뒤지지 않고 나쁘지도 하여튼간 않아. 거의 같다. 차이점을 그러니까 모르겠다. 그래갖고 이거 렌즈가 굉장히 매력적인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이 비교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런 줌 렌즈들이 그러니까 다른 거랑 비교하자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 렌즈만의 테스트했을 때 성능을 본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줌 렌즈들이 이런 초광각 줌 렌즈를 이런 성능을 보여준다라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굉장히 기술적인 발전들이 엄청나게 일어났다라는 거로 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내가 니콘의 1424를 써봤어도 내가 이런 표현을 했었거든. 굉장히 이거는 기술적으로 뛰어나다. 어떻게 이 시대에 와서 줌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외국 수차가 이 정도로 억제가 될 수 있을까? 밝기를 이 정도 밝기를 유지하면서 뭐 렌즈 밝기가 4다, 뭐 5.6이다 그러면 이해가 가. 밝기가 어두운데 근데 2.8인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수차량을 갖고 억제를 한다 그러면은 이제 와서는 단렌즈를 굳이 써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이거 쓰면서 나는 의심을 하는 거야. 단렌즈를 안 쓰고도 음. 이 줌 렌즈로 충분히 좀 괜찮겠다 한마디로 이런 느낌을 처음 받아서 사실 이거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괜찮은 하나는 이런 거야. 마이크로 포스워드 자체가 피사계 심도가 풀프레임보다 조금 더 깊어. 한 스텝 반에서 두 스텝 정도가 깊어. 그러다 보니까 조리개를 많이 조이지 않아도 피사계 심도를 깊게 만들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 그게 인물 쪽으로 가면 단점이 될 수도 있지만 장점적으로는 풍경이나 이런 광각이라든가 이런 걸 쓸 때는 굉장히 그게 큰 장점으로 와. 그러다 보니까 뭐 같은 심도로 나타낼 때 풀프레임에서 10일까지 조여야 될 걸 얘는 한 5.6 정도만 조이면 혹은 같은 11로 했으면은 셔터 스피드 쪽에서 이익을 보겠지.
심도로만 보면 그러니까 어.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풀프레임에서 11 정도 조여갖고 심도를 나타내고 얘는 한 5.6 정도만 조이면 되는 거거든. 그 정도 심도면 좀 더 중심 조리개에서 쓸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심도를 너무 얕게 표현한다 그랬을 때 심도가 얕으면은 사진을 버릴 확률이 커. 초점은 정확히 못 맞출 확률들도 큰 거거든. 이건 굉장히 과학적으로 조금 깊은 얘기들인데, 뭐 어쨌거나 하여간 심도가 풀프레임에 비해서 조금 깊어갖고 유리한 면들도 상당히 많다. 뭐 아까 말한 대로 심도를 뭐 11, 16까지 조일 걸 얘는 5.6, 8 정도만 조여도 되니까 두 스텝 정도를 이득을 보고 하기 때문에 조리개를 좀 더 중간 조리개에서 성능이 좋은 쪽에서 쓸 수가 있고, 렌즈 설계할 때도 굳이 끝까지 깊은 조리개까지 설계를 할 필요가 없는 거고 무리가 안 가는 거고, 또 하나는 그만큼 두 스텝 정도를 열 수 있기 때문에 셔터 스피드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디에서도 보면은 노이즈라는 문제에서도 ISO를 좀 덜 높여도 되는 문제가 되거든, 어두울 때.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항상 우리가 어떤 것들이 좋다 어떤 것들이 나쁘다가 아니라 이런 장단점들을 잘 활용해서 자기 카메라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관점, 보고 싶어. 나는 이렇게 보고 총평을 좀 하면 어떻게 평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이거 뭐 우리가 그냥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도 뭐 어떤 사람들이 쓰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아. 지금 광각을 이제 20mm 밑으로 내려가면은 그 광각을 그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이제 사진 구도나 여러 가지 그런 이미지 같은 거 잡기 자체가 좀 서먹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20mm 밑으로 내려가는 광각은 뭐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대개 뭐 이제 어디야, 제가 늘 좋아하는 잡지, 그거는 뭐 얘기를 해도 자타가 공인하는 거니까, 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은 가끔 14mm, 16mm, 20mm 이런 렌즈로 찍은 사진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주로 어떤 식의 표현을 하냐면 그냥 넓은 거, 그냥 시원하고 넓은 거, 이런 거 사진보다는 가까운 어떤 오브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강렬하게 확 끌어당겨서 앞에서 좀 중심축에 놓고 강조를 하면서 다른 이 말하자면 전체 풍경을 잡아낼 때, 이게 제가 설명이 되나요? 하여튼 그런 식의 사진을 찍을 때 그 실력 있는 사진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배우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제 그렇다고 뭐 2835는 그런 이미지를 쓰지 말란 소리냐, 그게 아니라 초광각으로 들어갈수록 단순히 그냥 시원하고 넓은 거, 그런 것보다는 효과적으로 사진가들이 뭔가 그 강조되는 이미지나 오브제를 갖다 확 끌어당기면서 나머지 그 풍경을 이렇게 어우러지게 할 때, 그럴 때 좀 사진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도 테스트를 많이 해봤고, 어쨌든 가장 놀란 게 그 아까 그 왜곡 수차? 그 많이 휘어짐이 업데이트됐어. 없는, 그거가 제일 놀랬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거는 사진을 평가를 할 때 음. 퍼스펙티브를 갖고 자꾸 왜곡 수차가 심하다. 그거 좀 이제 좀 그거 좀 잘못된 표현들이야. 그건 조금 좀 아직 정확하게 봐줘야 될 것들이 개념이 있고, 이제 좀 그다음에 중심부하고 모르시는 주변부의 왜곡 수차들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다음에 얘를 이제 장비에다 좀 걸어보게 되면 밝기가 2.8이지만 정확히 따지면 2.82 정도가 나와. 그러니까 어느 렌즈나 그래. 줌 렌즈들은 조금 어두운 것들도 반올림 하거나 조금 어두워도 반내림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니까 2.82 정도가 되면은 양호하게 그 밝기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 렌즈 자체는 성능을 의심할 여지는 없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편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모든 올림푸스 렌즈가 똑같은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이걸 이렇게 내리게 되면 바로 여기서 수동. MF가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AF 할 때 이렇게 올리면 된다. 요런 모든 프로 렌즈가 이렇고, 그 다음에 올림푸스에서 나오는 이 렌즈를 포함한 모든 프로라고 붙은 렌즈는 방적 기능이 다 돼 있다. 그래서 웬만한 비가 오거나 그런 환경에서도 찍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방적 기능의 렌즈하고 카메라는 모든 메이커를 통틀어서 올림푸스 쪽이 가장, 내가 실험해 본 결과에 의하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감히 말을
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만큼 잘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알파라면 저번 시간에도 말했듯이 손떨림 방지 기능이 다른 카메라 메이커도 좋지만은 올림푸스 쪽이 그게 압도적으로 굉장히 특화되듯이 하나로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아이콘이 아닐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기능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비 오는 날 같은 경우는 나는 이제 올림푸스를 들고 나간다고 봐야 돼. 그냥 방향 박직 기능이 훌륭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악조건에서도 촬영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또 한 발자국 나가서 보면 방진 방적 기능이 이제 어느 정도 습기도 막아주고 먼지도 막아준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렌즈 안에 먼지가 끼거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막아주기 때문에 렌즈의 수명을 늘려주는 기능, 그런 순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까. 난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 어쨌거나 7회 14지? 풀프레임 환상각으로 14에서 28mm 초광각 쪽의 렌즈인데 도 불구하고 성능이 굉장히 좋다. 4D도 인정을 하고 저도 인정을 한다. 그렇다면 올림푸스로 쓰시는 분들은 이 렌즈에 관심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광각 쪽으로 작화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한 번 정도 사용해 볼 렌즈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줌 렌즈인데도 불구하고 단렌즈에 필적하는 성능을 갖고 있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 사실은 망원 쪽에서는 줌 렌즈들이 단렌즈에 버금가는 성능들을 많이 보이는 거는 오래전부터 일인데, 광각 쪽에서는 사실 줌렌즈가 단렌즈만큼의 성능을 보기가 쉽지 않거든. 설계도나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렌즈는 지금 그렇지가 않고, 혹시 이 왜곡 수차가 없다 제가 이렇게 없진 않아. 말씀드렸는데 없진 않아. 아니 뭐 그런 기계적으로 말하면 당연히 있겠지. 근데 이제 사진으로 딱 찍었을 때 이게 왜곡 수차 있는 거는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테스트를 했나, 그 자네가 맞나 한번 봐봐.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해요. 삼각대 렌즈 달아놓고 네 렌즈와 거의 그 동일한 선상에 수평 수직 맞추고 렌즈와 동일한 선상에서의 그 일직선, 이게 일직선 말고 이렇게 수평선을 놓고 이제 그거를 요 가운데 선에 맞춰놓고 일단 찍어봐요. 그러면은 옛날에 제가 어떤 렌즈 브랜드는 말씀 안 드릴게요. 물론 그 브랜드가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아마 그런 그 왜곡 수차를 가지고 있는 렌즈가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러면 사각형이 이렇게 있으면은 선이 이렇게 쭉 가다가 가생위로 갈수록 약간 살짝 휘어요. 그런 거 보신 렌즈 아마 있을 거예요. 한쪽이 휠 수도 있고 이렇게 일직선으로 쫙 똑바르질 않아요. 그 수차가 생기는 경우를 보시면,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게 테스트를 해요. 그다음에 이 수직선은 수직선 맞춰서 테스트를 하고. 광각 렌즈의 왜곡 수차를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직선상으로 있는 건물을 찍어 본다거나. 그렇지. 근데 그 건물 이렇게 찍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게 맞아야 될 거 아니야. 주변에서 건물이 이렇게 서 있잖아. 그러니까 가상에 만약에 그냥 뭐 달력을 찍는다. 그럼 달력에 어떻게 돼 있어, 선이? 표시가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 표시가 가로도 있고 세로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그냥 꽉 차게 찍어 보라는 거지. 수평 수직을 맞추는 거야. 이렇게 들고 찍거나 이렇게 내려 찍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옆에 선은 우리가 일직선으로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왜곡 수차가 많은 렌즈들은 이 선이 싹 휘지. 아니든 바뀌든 모르겠는데 휘지. 하여튼 휘어버려. 그건 왜곡 수차가 심한 렌즈야. 근데 왜곡 수차가 적고 잘 보정돼 있고, 그거는 렌즈가 설계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는 렌즈들은 그런 것들의 휘어짐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지. 그치.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가면서 휜다기보다는 이렇게 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휜다거나, 뭐 어떤 마찬가지로 쪽이든 그런 식으로 휜다라는 휘겠지. 얘기지. 그런 것들을 관찰해야지. 퍼스펙티브, 그러니까 건물이 자빠진다? 그건 아니고. 퍼스펙티브야 그거는. 그건 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건 왜곡 수차가 달력도 아니라고. 좋고. 뭐 여러분 가장 좋은 바닷가 거는- 놀러 갔을 때 수평선 찍어도 그게 나와요 눈에. 가장 좋은 거는 렌즈 테스트 차트를 찍는 거야. 그게 좋은데 그 테스트 차트들을 안 갖고 계시지 보통. 그거 살라고 해도 요만한 게 뭐 10몇만 원씩 넘어가니까. 그리고 사실 요만한 거에다가 테스트를 하면 안 돼. 원리 원칙대로 얘기를 하면 렌즈 테스트 차트를 찍는다라는 것은 그 렌즈를 설계를 어디서 했느냐야. 보통의 매크로 렌즈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무한대에서 성능이 가장 좋게 설계를 하거든. 그렇다면 렌즈 테스트를 할 때는 테스트 차트를 크게
프린트를 해갖고 벽에 붙여놓고 이 렌즈의 무한대에서 촬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랬을 때 가장 그 렌즈의 성능을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해상력 테스트를 조그만 걸 붙여놓고 들어가서 촬영을 한단 말이야. 실내에서 그치 하려고 그러면 뒤로 그럼, 한 6, 7m 그걸 혹은 7, 벌어줘야 8m 돼. 이렇게 뒤에서 좀 찍어봐야 그게 정확한 알겠네. 테스트 방법이거든. 근데 우리들이 흔히 지금 요즘에 보여주고 있는 뭐 렌즈 테스트랬든 이런 것들이 방법론적으로는 물론 객관적으로 어느 정도의 자료는 가질 수는 있지만은 방법론적으로는 100% 맞느냐 그러면 그렇다고 말을 나는 못하겠다. 다른 사람 은 모르겠지만 나는 내 개인적으로는 그거는 좀 잘못된 테스트 누가 방법이 들어오시면? 아닐까. 탈탈. 난 그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 음. 물론 100% 틀린 건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100% 맞는 조건도 아니다. 그래서 항상 그 렌즈를 어디서 설계했느냐라고 봤을 때 일반 렌즈들은 무한대에서 가장 성능이 좋게 설계를 한다. 그렇다면 무한대에서 촬영을 할 수 있는 항상 조건을 갖춰야 된다. 테스트 조건. 그렇게 보는 거야. 계측 장비 거는 건 여러 가지 있지만 만약에 테스트 차트를 찍는다 그러면 그래. 이건 이제 캡이에요. 캡인데 이 캡도 상당히 재밌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제가 줌 놔두세요, 렌즈를 하나 더 이제 테스트를 해봤죠. 요 망원계 줌 렌즈 40, 150. 그럼 1대1로 하면은 2배니까 80에 300이 되겠죠. 근데 이 렌즈는 기분이 더 좋았어요. 일단 생긴 것부터가 후드도 이렇게 그냥 달려 있어요, 아예. 빼고 그냥 안 들어가요.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살짝 여기 잘 안 보일 거예요. 조금 톡 쳐가지고 하면 이게 들어가고. 이것도 역시 2.8 고정. 또 좀 80에 300. 그거 참 보기 힘든 비율이야. 다른 렌즈 군단에서는. 40에 150. 그러니까 80에서 300인데 이 렌즈를 내가 이제 메커니즘적 기술적인 메커니즘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80에 300인데 풀프레임으로 하면 밝기가 2.8 고정이다. 굉장히 훌륭한 렌즈지. 잘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콤팩트하지 이게. 이게 이제 마이크로 포서드 쪽이니까 이 정도 콤팩트한 거야. 이게 풀프레임이다 그러면 그거 거의 뭐 들고서 찍기 쉽지 않을 것 같고 이 렌즈도 스펙이 굉장히 화려해. 그러니까 모든 지금 현존하는 지금 2017년도, 16년도, 17년도에 현존하는 모든 올림푸스의 기술력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돼, 이 렌즈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프로 렌즈고, 성능을 얘기해라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단일 렌즈 같다라는 렌즈 같아, 진짜. 느낌이 많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성능은 내가 볼 때는 의심할 여지가 없어, 이 렌즈는. 7에 어떻게 보면 7에 14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성능적으로만 따지면은 1대1 둘을 비교해갖고 따지면은 얘가 승리한다. 내가 봤을 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망원 줌 렌즈가 설계하기 쉽느냐, 광각 줌 렌즈가 설계하기 쉽느냐 그러면 얘가 설계하기가 쉬운 렌즈야. 사실은 설계가 줌 렌즈이지만 얘네 쪽이 설계가 좀 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요런 급에 그러니까 80에 300mm급이면은 모든 줌 렌즈는 최단 쪽이 성능이 좋거나 최장 쪽의 렌즈들이 성능이 더 좋아. 어느 한쪽을 좀 버릴 수밖에 없는데 이 렌즈는 특이하게 80mm부터 300mm까지도 이 렌즈 자체는 80mm부터 300mm까지도 고른 성능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밝기 2.8부터도 성능이 균일하게 나온다. 굉장히 좋다. 그러면 개방에서부터도 코너가요. 성능이 균일하게 나온다라는 거는 나는 어떤 기준으로 삼냐면은 개방에서도 중심부하고 주변부까지 균일하게 나오느냐 라고 봤을 때 얘는 보통의 렌즈들은 조리개를 풀프레임 쪽에서 보면은 보통 한 3스텝에서 4스텝 정도 조였을 때 그 성능이 나오는 거고 이 포서드 쪽에서는 그래도 한 2스텝 정도로 조여야지 되는데 얘는 개방에서부터도 코너까지 균일한 묘사가 가능하다 라고 봤을 때는 굉장히 좋다. 2.8에서 그냥 좋아. 우리가 조금 양보를 좀 하더라도 조리가 한 스텝만 딱 조여보자. 4까지만. 4까지만 조이면 더 이상 조이고 싶은 필요가 없다. 이게 퍼펙트하다고 봤을 때 내가 볼 때 내가 지금 이 렌즈가 지금 몇이라고 이게 80에 300mm급 아니야. 풀프레임. 내가 지금 한 손가락으로 이렇게 들고 있는 거야. 얘가 무게가 스펙을 보니까 769라며. 769g. 얘가 하나가. 가벼워요. 19, 16매야.
스펙도 굉장히 좋으니까 굉장히 특수 렌즈들의 뭐 ED 렌즈, 비구면 렌즈, ED 비구면 렌즈, 뭐 슈퍼 ED 렌즈 뭐 이런 모든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광학 렌즈들이 들어가 갖고 16매로 80에 300mm급의 렌즈를 만들었다. 물론 포서드 쪽에서 40에 150이니까 설계가 풀프레임 쪽하고는 조금 틀리겠지. 걔는 그야말로 진짜 80에서 300이고 얘는 40에 150이니까 풀프레임에서 40에 150mm 렌즈의 설계를 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런데도 뭐 하여간 그렇다 치더라 하더라도 얘는 성능이 정말 압권적으로 좋은 렌즈야. 내가 봤을 때 현존하는 모든 메이커의 줌 렌즈를 통틀어서 그 화각대 80에 70에 200, 80에 300, 80에 200 비슷한 화각 80에 200하고 70에 200은 니콘 캐논도 많잖아. 그런 거하고 얘가 80에 300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2.8짜리 밝기를 무시하고라서라도 이 급에서 이 정도 급에서 모든 메이커를 통틀어서도 얘가 탑의 성능을 가지지 않을까. 난 최고인 것 같아. 나 이렇게 감히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요즘은 제가 올림푸스 사실은 제가 요즘에 올림푸스 카메라에 좀 관심을 저번 방송에도 내가 말을 했다시피 올림푸스 카메라에 사실은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많이 좀 써보고 있고 테스트를 좀 많이 보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프로 렌즈들 몇 개 써보고 있는 거거든. 지금 1240 렌즈 써봤고 7에 14 이거 지금 40에 150 그 다음에 35mm 2.8짜리를 하나 있고 팬 FN가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60mm 매크로 이 정도를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프로급 렌즈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적 기능이라든가 이러한 광학적 성능 디지털 카메라의 전용으로 설계된 렌즈의 광학적 성능들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지금까지 생각하고 기억하고 내가 모든 그거를 갖고 있었던 선입견이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이미 다 넘어서고 있다. 그래서 요즘에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서 조금 나도 흔들리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할 만큼 성능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렌즈도 아마 이거 나도 금액은 뭐 이것도 한 100몇십만 원 할 거야. 그렇다면은 나는 올림푸스 쪽 선택하는 것도 그러니까 나도 어중간한 거 쓰느니 그냥 마이크로 포서드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난 그 뭐 생각을 말 나온 좀 해. 김에 그냥 저게 솔직히 음. 물론 다 이유는 있고 합리적인 어떤 그게 내부에서 다른 있겠지만 메이커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아니 뭐 난 다른 메이커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올림푸스 바디 자체가 사실 조금 비싼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 내 솔직히 금액이 개인적인 느낌에서는 왜 이미지 센서가 작은데도 이렇게 비싸냐? 뭐 이미지 센서고 뭐고 좌우지간 어쨌든 보통 소비자는 그렇게 얘기해. 미러리스의 어떤 완전 DSLR하고 견주는 그런 1대1 그런 그 뭐라 그럴까 DSLR도 아니잖아. 미러리스 쪽인데 상당히 좀 적지 않은 가격이다. 그런 느낌을 가격대가 좀 세다. 좀 부담스러웠었어. 근데 이제 렌즈군이 조금 이제 경쟁력 있잖아. 아무래도 또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 시쳇말로 그냥 퉁 쳐가지고 가격을 보면은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다. 비싼 것도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굉장히 내가 저번에 60mm 매크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유혹을 많이 느낀단 말이야. 내가 지금 장비병에 대해서 말이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이 바디가 이게 작고 그런데 왜 이렇게 비싸냐 하면 이미지 센서가 작다고 금액이 싸다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거고 이제 여러 가지 기능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자꾸 이미지 센서 갖고 가격을 매기고 그런 것들인데 그게 나쁘다라는 건 아니야. 그거의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거야. 얘도 있는데 그냥 객관적으로만 본다면 내가 볼 때는 금액 이미지 센서가 작은 것도 아니고 작고 크고의 문제도 아니고 문제가 물론 좀 있겠지. 그 다음에 렌즈의 좋고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올림푸스 카메라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는 그 저변이 넓게 퍼지질 못했고 또 하나는 단순하게 올림푸스라는 카메라가 그냥 카메라를 만드는 회사고 현미경을 만드는 회사 정도로만 알지 여기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인지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난 그렇게 보는 거야. 뭐 그런 선입견이 아마 나도 아마 적지 않게 작용을 했을지도 몰라. 사진을 처음부터 했던 분들도 니콘 캐논은 다 알지만 올림푸스는 사실은 선택하지 못했던 거거든. 옛날에 필름 카메라 시절 때도 펜탁스보다도 저변이 더 적었던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올림푸스라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재 일본만 가더라도 그냥 올림푸스라는 카메라들을 굉장히 많이 들고 다녀. 그 다음에 소니가 미놀타를 인수해서 이제 디지털 카메라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 근데 소니는 이미 방송 쪽에서 인지도가 있었던 카메라 브랜드거든. 옛날부터 그랬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아는 거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소니, 방송 장비는 다 소니였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방송 장비는 소니야.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카메라가 나오니까 그 인지도가 있었다라는 거지. 물론 거기서 그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미놀타 코니카를 합병을 했단 말이야, 소니가. 그래서 그 기술력을 갖다가 만들기 시작했던 거고. 그래서 소니 브랜드는 아는데 올림푸스라는 카메라 브랜드를 우리나라의 유저들이 얼마만큼 알았을까라고 봤을 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널리 알려지지 못했다. 오히려 파나소닉도 마찬가지야. 근데 파나소닉은 카메라를 애초부터 만들던 회사는 아니란 말이야. 얘네랑 그 올림푸스랑 같이 마이크로 포 서드를 같이 만든 거거든. 근데 파나소닉 카메라도 괜찮아. 하지만 파나소닉이나 이쪽보다는 올림푸스 쪽이 이미 여기가 1900 초반부터 만든 광학 주식회사가 올림푸스 광학 주식회사. 그러나 현미경 지금이야 내시경 의료기 시장에서 아마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거야. 의료기 시장에서 내시경이라든가 이런 현미경 그런 쪽에서 장악을 하고 있고 그걸로도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 카메라를 만든 역사도 굉장히 오래된 회사다 라고 봤을 때 올림푸스에 대한 조금은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하고 나 좀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올림푸스한테 좀 미안한 소리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랬단 말이지. 올림푸스를 옛날에 나 저 학창 시절부터 초창기 사진할 때는 내가 올림푸스 쓴 거 알잖아, 자네도. 그러니까 그러고 있다가 디지털 세대로 한참 넘어오고 나서 내 느낌에는 아, 이 양반들이 좀 디지털 쪽은 그냥 조그만 똑딱이 시장 말고는 뭔가 좀 경쟁력 있는 그 제품군이라는가 이런 거를 좀 접었나? 몰라. 개인적으로는 내가 뭐 그게 무식한 생각인지 몰라.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었던 차야 내가. 그러니까 저게 소니나 니콘, 캐논 뭐 그런 거가 저 정도 가격이고 저 정도 스펙이라면 오케이. 근데 맨 처음에 저 가격으로 봤을 때 뭐 갑자기 나왔는데 왜 이렇게 비싸?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이제 작으니까. 본 거지. 그랬는데 아 이거 찍어보니까 이게 죽지가 않았구나. 사실은 이게 뭔가가 이게 내가 좀 무식했구나. 사실은 이렇게 좀 봐야 하는 게 좀 맞는 얘기 같아. 무슨 얘기냐면 디지털 카메라로 오면서 기존에 있던 캐논, 니콘에서 이제 넘어오는 거 하고 올림푸스에서 넘어오는 거 하고는 조금 상반되게 넘어왔지. 올림푸스는 새로운 설계를 시작했다는 거야, 디지털 카메라에. 파나소닉. 그래서 마이크로 포 서드라는 이미지 센서가 만들어진 거고 그 크기, 그 규격이 만들어져 갖고 렌즈 또한 전용의 디지털 렌즈로 왔던 거고 니콘이 캐논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거에서 크롭 바디라 그러지. 1.5 크롭, 1.6 크롭. 그다음에 이제 풀프레임 이미지 센서들이 나왔지만 소니는 이제 미러리스에서 로 시작하다가 그다음에 풀프레임으로 넘어왔지. 미러리스에서 풀프레임을 또 넘어오긴 했지만 이 뭐 올림푸스 쪽을 제외한 나머지들은 기존의 이런 단계 그 역사적으로 보면 디지털 카메라 넘어와서 필름 시절하고 디지털 시절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어. 렌즈도 왜냐하면 필름 쪽의 렌즈들을 많이 썼고 그 한동안은 그렇게 왔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고화소를 만들지가 못했었던 거고. 그런 반면에 올림푸스하고 파나소닉 쪽은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전용의 디지털 설계, 전용의 디지털 렌즈 설계. 그렇게 해갖고 시스템적으로 디지털화를 먼저 만들고 왔다. 그래서 필름 쪽하고 겹치는 구간이 없다고 보면 맞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무래도 센서 크기 위주로 사람들이 성능을 좌우하니까 물론 센서가 크다고 그게 나쁘냐 좋은 점도 많아. 나도 물론 풀프레임 센서도 쓰고 올림푸스도 쓰지만 풀프레임 센서 쓰고 더 큰 그보다 더 큰 페이지 1이라는 디지털 데이터백도 쓴다란 말이지. 그 이유들은 다 있어. 하지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이미지 센서가 크다고 다 좋다고만 문제는 뭐냐면 다 장단점이 존재를 하는 거지. 그냥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게 더 큰 문제인데 나도 이제 한동안 그랬었고 이미지 센서가 크다고 모든 게 다 좋다라고 딱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는 조금
아니지 않냐. 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조심스럽게 얘기를 해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디지털 전용의 렌즈들은 지금 보면은 이게 유격이라는 게 없어,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올림푸스 카메라에서 이 렌즈를 칭찬해 주는 게 아니라 이 렌즈를 이 정도까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이 기술진들을 나는 좀 칭찬을 해주고 싶은 거야. 이거 만져보면 돌통해서 단단하잖아. 딴딴. 그러니까 느낌이 단단하니까 나뭐 뭔가가 뭐라 그럴까? 복잡한 10년, 20년을 써도 아주 굉장히 내구력이라든 게 그치. 견딜 수 있. 내구력이라는 게 뭐냐면 이걸 여기서 떨어졌을 때 안 망가지는 렌즈는 없어. 음. 그런 내구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막 이렇게 하면 뭐 유격도 벌어지고 막 그러잖아. 근데 얘는 굉장히 그냥 딱 그 콘텍스 라이카 이런 느낌이야. 느낌이 딱 옛날 그래요. 구형의 독일 뭔가 렌즈들 이렇게 단단한. 철제로 단단한 느낌을 그렇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볼 때 굉장히 잘 만드는 렌즈야. 나는 네. 그냥 좋은 건 좋다고 얘기를 해요. 난 니콘 칭찬 엄청나게 해주잖아. 난 니콘에서도 나쁜 건 나쁘다 그러고 좋은 건 그러니까 좋다고 얘기를 해주잖아. 제가 지금 올림푸스 미안해요. 내가 지금 계속 지금 저 연구 중인데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 올림푸스 썼어요. OM10, OM1, OM4 해가지고 썼는데 너무 그 오랜 간격을 두고 올림푸스를 요 근래 새로 이 테스트를 하다가 보니까 선입견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좀 무식했고 몰랐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디지털계 쪽에서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선구자적인 그런 기술과 이런 어떤 미래 목표를 가진 회사야. 어떻게 보면 디지털 전용으로 그런 설계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제 가는 방향이 틀렸던 거야. 캐논하고 니콘하고는 그러니까 디지털 전용의 설계를 뭐 시작했던 자기들만의 거고. 어떤 그런 목표 의식을 가지고 그게 이제 간 현재 건데. 시장 점유율이 우리나라에서만 떨어지지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떨어지지도 않아.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이 올림푸스의 광학 기술력이라는 거는 이미 내시경 쪽하고 현미경 쪽에서 결판이 났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거야. 전 세계 시장에 내가 알기로 70% 이상을 장악한 것 같아. 물론 최고의 현미경은 뭐를 치냐면 역시나 짜있을 걸 쳐. 그 다음에 올림푸스야. 현미경으로 따지면 그 다음을 뭐로 치냐면 니콘을 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제 레벨들이 있는 거거든. 광학회사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그냥 뭐 전자기술로 만드는 건 디지털이 전자화지만 광학적인 기술도 여전히 있어야 된다.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전자회사 것만으로 우리가 판결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올림푸스 보면 올림푸스 광학 주식회사야. 닉네임이. 그러다시피 이거는 이미 정평이 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정도 내가 아쉬운 거는 올림푸스 써달라는 얘기가 내가 뭐 올림푸스 회사원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지도도 조금씩 바뀌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 내가 뭐 올림푸스만 쓰니 난 니콘도 써. 좋은 너무 것들을 몰랐어요, 선택하는 올림푸스를. 거야. 요번에 휴가 때 좀 테스트 차 나는 가가지고. 좀 그런 부분들이 아까운 거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내가 얘기를 해줬지만 우리가 카메라를 선택할 때 나에게 맞는 카메라가 무엇이냐 하는 걸 좀 보고 올림푸스 쪽으로 내가 이렇게 굉장히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칭찬을 막 이렇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좋습니다 이 정도 얘기인데 나는 메커니즘 쪽으로 이렇게 볼 때 이 사람들이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 수고를 한 게 좀 그려지는 거야 머릿속으로. 심혈을 기울였다라는 걸 봤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매무새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어. 광학적인 성능들도 굉장히 뛰어나. 그래갖고 내가 감히 써보셔도 사서 써보셔도 잘 후회하지 만들었어요, 않을 거고 잘 진짜. 만들었다. 바디 OM, EM1 마크 2하고 조합이 좋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 이 렌즈들은 이제 팬 F 에다가 난 달아서 쓰라고는 난 추천을 차마 못하겠어. 왜냐하면 무게 밸런스가 안 맞아. 나 팬 F는 이렇게 보고 찍을 수가 없잖아. 이렇게 보고 찍으려면 렌즈 자체가 너무 무거운 거지. 그러니까 팬 F 쪽하고 얘하고는 궁합은 나는 별로 안 맞을 것 같고 얘는 괜찮을 것 같아. 얘는 괜찮을 것 같아. 무게라든가 이런 화각이. 제 걸로 저 그런데 바디하고 잘 맞을 것 같아. 이런 OMD. EM1 마크 2 EM1 마크 2 이 바디에다가 이걸 걸었을 때 밸런스는 상당히 좋다. 우리가 그 밸런스란 문제들도 좀 봐줘야 되는 거거든. 과학적인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밸런스가 안 좋으면 찍을 때 사실은 좀 그래. 그랬을 때 얘랑 밸런스들이 딱딱딱 맞고 그다음에 또 하나 가장 좋은 거는 콤팩트하고 작다. 작고 가벼움에서 오는 편리함이 있고 올림푸스를 내보고 한마디로 얘기를 하라 그러면 나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 작고 가벼움에서 오는 편리함. 그 다음에 섬세하고 튼튼함에서 오는 디지털 전용의 고성능 렌즈가 주는 그 뭐라 그럴까 이미지.
를 봤을 때 그 두 가지가 같이 병행이 됐을 때 나 오늘 올림푸스 너무 칭찬해 주는 것 같아. 근데 어쨌거나 좋은 건 이제 좋은 거야. 그냥 칭찬이 아니라 이런 게 좋은 건 있어서 좋은 그래요. 거야. 그렇게 표현하면 딱 맞을 것 솔직히 같아. 이제 우리가 잘못된 뭐 저도 전체가 잘못된 그런 걸 얘기를 하는데 이제 지식이 없었던 편견. 그냥 올림푸스 뭐 요즘 뭐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 디지털 쪽 지금 뭐 심혈을 기울여서 지금 하긴 하는 거야? 뭐 이런 느낌을 받았었어. 내가 솔직히 없지 않아. 근데 보니까 의외로 야 그냥 칼을 갈고 이 장인 정신을 계속 이어오고 있었구나. 일단 그런 느낌을 받았고 뭐 우리 옛날에 왜 할 때도 그 어디 뭐 중국산 필터 우리가 좀 우리도 놀란 건 사실 아니야. 솔직히 그 저기 뭐야 그 이름 까먹었네. 벤노하고 벤노하고 니시 또 니시 필터들. 그게 모르고 이렇게 그런 상황에서 좋은 걸 맞이하니까 감동을 더 받을 수 있는 거지. 뭐 그게 뭐 벤노 니시 필터가 그게 좋았지. 무조건 중국제인데. 칭찬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왜냐면 우리가 호야나 겐코는 워낙 정평이 있었으니까 좋아도 감동이 좀 덜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걸 몰랐잖아 우리가. 그런데 그 아주 엄청난 그 저기 성능을 내주니까 감동이 두 배로 아마 오는 이유도 있었겠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 좀 받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올림푸스의 저번 시간에 해서 오늘은 올림푸스의 7에 13mm 하고 40에 150mm 렌즈를 송부와 저런다. 포디와 제가 이렇게 써본 송부와 제는 나만 두 명이잖아. 저하고 포디가 써본 느낌을 각자 의견들을 좀 조율이란다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느낌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한마디로 표현하면 작고 가벼움에서 오는 편리함, 그 다음에 섬세하지만 튼튼하고 디지털 전용의 설계에서 오는 그 고퀄리티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는 광학적인 성능,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또 만든 매무새 또한 굉장히 좋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끝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올림푸스 카메라에도 관심을 한번 정도 가져보자. 가져보고 정말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쁘다. 그리고 선택을 할 때 그 선택 레벨 위에 한번 올림푸스라는 것도 올려놓고 보자. 그렇게 좀 한번 권해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까지 권해갖고 잘못된 건 없었잖아. 좋은 것들만 권했지. 그렇지? 여러분, 요즘 이제 더운 날씨인데 이제 뭐 11일이 말복이더라고요.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휴가철이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고요. 여러분들 또 다음 시간에 또 그동안 일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일주일이 될지 며칠이 될지 모르겠다. 우리가 또 뭐 저기 다음 주에 데이터가 또 못할 수도 준비가 있다. 돼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만날 때까지 건강한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송구했습니다. 네, 포디였습니다.